나샤 마을에서 모두와 헤어지고 벌써 며칠이 지났어. 그동안 달 사냥꾼에 관한 소식은 못 들었는데 녀석은 어디로 간 걸까? 이대로 사라진 거라면 좋겠지만 그렇게 큰 소란을 일으켜놓고 이대로 끝일 리는 없겠지. 안녕하세요. 여행자님과 피모님 맞으시죠? 플린스 씨가 두 분을 찾고 계세요. 채석장에 심각한 광란의 사냥이 터져서 동료들을 소집해 대책을 세우려 하신대요. 광란의 사냥? 큰일이야! 빨리 가봐야겠어! 당장 출발하자! 달의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이때는 마치 영혼을 잃은 빈껍데기 같아요. 에너지포를 삼키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힘을 모으는 걸 보면 식탐이 꽤 많은 모양입니다. 말도 안 돼! 여기서 더 강해진다고? 그 자식은 대체 뭘 하려는 거지? 다들 여기 있었구나. 우리 왔어. 어떻게 된 거야? 며칠 전에 헤어진 뒤로 저희는 달사냥꾼의 습격을 줄곧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자는 마치 이 땅에서 사라진 것처럼 목격자도 없고 기운조차 느껴지지 않더군요. 그러다 오늘 아침 순찰하던 등지기가 이곳에서 광란의 사냥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수정 결합석은 손상되지 않았으나 안에 담긴 달의 힘은 거의 사라져버렸죠. 달 사냥꾼의 짓이야? 이런 게 가능한 녀석이 또 있겠어? 소실된 달의 힘이 임계값을 초과했습니다. 달 사냥꾼의 위험도를 최대치로 조정합니다. 경고. 계속해서 수치가 상승하면 달 사냥꾼은 인간의 힘으로 대항할 수 없는 재앙이 됩니다. 여행자, 달사냥꾼이 처음 부활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하시나요? 그때 그에겐 이성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증오와 광기뿐이었죠. 맞아. 몇몇 이름을 외치면서 이 세계는 나에게는 아무래도 상관없단 말이다. 같은 말을 했었지. 지금 생각해도 소름 돋아. 녀석이 노드크라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언제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 지난번 전투에선 저희가 열세였습니다. 그자는 그토록 강한 힘을 지녔으면서 왜 갑자기 몸을 숨긴 걸까요? 그러게. 내가 달 사냥꾼이면 대놓고 나타나서 달의 힘을 빼앗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움직일 필요가 없다고.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그때 부활에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그리고 하나 더. 미쳐버린 자가 어떻게 자신의 기운을 완벽하게 숨길 수 있었을까요? 나도 그게 이해가 안 돼. 일부 의학 자료에 따르면 미친 사람에게 꼭 이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살고 있을 뿐이죠. 자기만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긴 그때도 우리랑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고 혼자 중얼거리기만 했어. 의문투성이네요. 지척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달사냥꾼이라는 칭호 외에 그의 과거도 목적도 전혀 알지 못해요.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할지도 막연해. 우리 보스도 달 사냥꾼이란 칭호는 처음 들어본대. 장담하는데 노드크라이의 정보를 싹 다 긁어 모아도
달 사냥꾼에 관한 정보는 세 줄도 채 안 될 거야. 이대로는 녀석이 점점 강해지기만 할 텐데 어디서부터 조사해야 할지 진짜 막막하네. 지난번에 산드로네가 도와줬는데도 힘에 부쳤잖아. 우리끼리만 달 사냥꾼을 상대하게 된다면 머리 아파. 이렇게 큰 위기는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그의 동향이라면 짐작가는 바가 있습니다. 채석장을 습격한 걸 보면 앞으로도 달의 힘이 충만한 다른 장소를 습격할지도 모릅니다. 크라티의 눈이나 엠블라 기둥 같은 곳이요. 이대로 그자가 계속 힘을 흡수하게 내버려두면 우리에겐 승산이 없습니다.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장소들은 거리가 멀어 흩어져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죠. 지금 달 사냥꾼의 목적은 달의 힘을 모으는 것이니 굳이 저희에게 싸움을 걸어오진 않을 겁니다. 조사가 끝나면 희시섬에서 모이죠. 해시섬이요? 그곳에 있는 가장 큰 신상도 달의 힘이 충만한 광석으로 조각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그곳도 타깃이 될 수 있겠네요. 전 먼저 가서 신도들을 대피시킬게요. 흩어져서 조사하면 위험할 게 뻔하지만 지금으로선 더 나은 방법이 없네. 결국 시간 싸움이니까. 만약에 달 사냥꾼을 만나면 어떡해? 그럴 땐 보물사냥꾼 생존 수칙 제3조 주랭랑이지. 임기응변 아니었어? 내가 그랬나? 뭐 아무래도 좋아. 이번 임기응변 전략은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맞습니다. 달 사냥꾼의 흔적을 발견하면 단독 행동은 삼가시고 일단 철수한 다음 다른 동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럼 이제 움직이자고. 이네파 가자. 단서를 찾으셨나요? 전혀. 그 유령 같은 자식 머리털 하나 찾을 수가 없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통이 따로 없다고. 젠장. 그냥 시원하게 터지는 게 낫지. 너희도 아무것도 못 찾았어? 너희 도란이 씁쓸하네. 에휴. 플린스, 그쪽은? 등지기들을 수소문하다 수상한 자를 한 명 알아냈습니다. 하지만 그자의 거처를 찾아갔을 땐 이미 사라지고 없더군요. 마치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물론 단순히 신중한 성격이라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는 걸 수도 있지만요. 다음 목표가 뭐길래 이렇게 오래 숨어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제가 가진 조각은 부활 후에 그에겐 더 이상 무의미해졌습니다. 만약 필요했대도 기회는 많았으니 직접 찾으러 왔겠죠. 아휴, 아이노랑 이네파가 단서를 찾아냈길 바라는 수밖에. 비겁한 달사냥꾼 자식, 나와서 당당하게 덤비라고! 진짜 온 거야? 난 그냥 해본 소리였어! 아니요. 저쪽은 달빛 정원 방향이에요. 코타르뉴기에 일이 생겼나 봐요. 빨리 가보자.
얘기는 나중에. 일단 막죠. 이건 너무 강하잖아. 여우다, 쿠타르님을 모시고 가세요. 거짓된 빛을 계속 갈구하겠다. 함께 어둠 속에 잠기도록. 솔린디스, 곧이다. 조심하세요. 가서 놈들을 찾아내라. 여길 초토화시키는 한이 있어도. 위험했다.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 저 자식 대체 뭐야? 강해도 너무 강하잖아.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자의 강함은 상식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겠죠. 나 궁금한 게 있어. 나랑 이네파가 도착했을 때 그 녀석이 이 언니를 쫓고 있던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도착했을 때도 이미 그 상태였어. 맞아. 우리도 이유는 몰라. 상황이 긴박해서 일단 나섰을 뿐이지. 쿠타르님,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나요? 쿠타르, 정보 처리 중. 당신이 바로 서리달 아이가 말하는 달의 신이시군요. 이 언니가 달의 신이라고? 어쩐지 노드크라이의 신상이랑 닮았다 했어.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달을 믿고 또 다양한 이유로 달을 싫어해. 난 처음 보는 사람인데 그에게서 아주 강한 적이가 느껴졌어.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달사냥꾼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을까? 쿠타르님,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많습니다. 여행자님을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도우셨으니 그때의 보복일 수도 있죠. 아니면 쿠타르님이 가진 달의 힘을 노린 걸 수도 있고요. 지금 중요한 건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이곳이 다시 발각될 확률은 100%에 수렴합니다. 대책이라 어떡하지? 그런 놈과 맞설 방법 따위 떠오르지 않는다고.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어. 저 괴물도 티바트 끝까지 쫓아오진 않겠지. 노드크라이만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런 말 못하겠어. 야우다, 너 이렇게 진지한 상황에서 모두한테 겁쟁이가 되자고 할 셈이야? 도망치자. 뭐? 왜 그렇게 놀라? 이길 수 없는 상대 앞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인걸. 그건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 내가 달사냥꾼을 유인할게. 그동안 너희는 떠나. 잠깐만! 그 말은 네가 미끼가 되겠다는 거야? 당연한 결론 아닌가? 달사냥꾼의 타깃은 나니까 너희가 위험에 뛰어들 필요는 없어.
늑대는 오직 달을 보고 올 때만 주변을 신경 쓰지 않게 돼. 왜 그래, 라오마? 서리다 라인은 이제 신이 없는 세월을 헤쳐나갈 줄 알아. 굳이 날 필요로 하지 않지. 여긴 내 집이 아니니 날 붙잡지 않아도 돼. 하지만 이렇게 내버려두는 건 우리 방식이 아니야. 기껏 알게 됐는데 훌쩍 가버리게 둘 줄 알아? 게다가 방금은 내 목숨까지 구해줬다고. 이런 사람을 두고 도망치면 평생 양심의 가책에 시달릴 거야. 당신은 저희의 목숨을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평소 이런 걸 따지는 성격은 아닙니다만 친구끼리는 서로 도와야 맞겠죠. 또한 달 사냥꾼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은 이상 쿠타르님이 희생하셔도 그가 멈추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쿠타르님, 서리다라이를 떠나신 이유는 들었어요. 아주 오래전 사람들이 기도를 일종의 거래로 여겼다죠. 멋대로 소원을 빌고 쓸모없는 공양품을 안겨주고는 탐욕스럽게 신의 기적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저였어도 똑같이 떠났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시간은 많은 걸 바꾸고 사람들은 상실을 통해 소중함을 배우죠. 지금의 문제는 서리다라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지가 아니에요. 필요로 하는 것의 본질은 여전히 거래죠. 저는 당신이 서리다라이의 가족으로서 머무르길 바라요. 당신은 이곳에서 태어났고 다시 이곳으로 돌아왔어요. 이 또한 달빛의 인도일 거예요. 고마워, 라우마. 그렇지만 내 힘은 너무 약해져 버려서 너희를 도울 수가 없어. 알겠어. 너희 말대로 할게. 저희는 2번이나 당신의 도움으로 아주 먼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했습니다. 그건 달의 신의 권능인가요? 많은 힘이 드는 능력이지. 이번에도 간신히 이동한 거라 당분간은 다시 못 써. 내 힘은 천천히 말라가는 호수와 같아. 세계의 배척 아래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 이제 곧 말라붙을 거야. 세계 아득한 옛날에 태어난 새 달인 지금 시대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세계가 내 힘을 서서히 빼앗아 갔어. 달들끼리도 차이는 존재해. 서리달의 신인 나는 다른 2 달의 권능을 다룰 수 없어. 그래도 달빛은 한데 섞이고 서로를 비출 수 있지. 우리의 손끝이 맞닿을 때 나는 달의 정수로부터 힘을 빌려 나를 회복시킬 수 있어. 다만 이런 회복 방식은 속도에 한계가 있지. 만약 벌써 여길 찾아내다니. 얘기는 나중에 하고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 저기 반대 방향으로 뛰어가는 광란의 사냥이 있습니다. 아마 정찰병이겠죠. 달 사냥꾼이 와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다릴 시간이 없어. 얼른 해치우고 여길 떠나자. 서리다리 변하지 않기를. 도시대를 깨워줘. 선멸 모드. 밤의 순간이 없잖아. 나겠다. 달 사냥꾼이 오고 있을 겁니다. 서둘러야 해. 안 되겠어. 광란의 사냥이 너무 많아. 지금은 포탈이가 이동시켜줄 수도 없고 필요하다고. 먼지를 정한 저연대를 전국. 밤의 시선을 주의하십시오. 문을 도시대를 깨워줄게. 숲과 처음과 같기를. 선멸 모드. 고이 잠기소서. 서리다리 변하지 않기를.
손나라. 조기들이 띄워줄게 못 피했어. 모두를 위해 기도하라. 먼지를 전환. 청성표 고정. 받아라. 곤란한 상황인가? 너는 누구야? 바르카 아저씨! 암수 바르토니르 호수에서 돌아온 거야? 아, 네가 바로 바르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 소개는 나중에 하지. 따라와. 일단 이 거지 같은 곳부터 벗어나자고. 내가 은밀하고 안전한 곳을 알아. 설마 거기 말하는 거야? 그래, 어서 서둘러. 되게 은밀해 보이는 곳이네. 여긴 어디야? 은밀할 수밖에. 여긴 노드크라이에 있는 기사단의 집결지이자 북대륙 정보망의 접선 장소거든. 정보계의 암시장이다. 세력 간 정보를 거래하기에 가장 좋은 루트지. 본부는 노드크라이지만 나라마다 협력자가 분포되어 있어. 타국의 원정군으로서 현지 상황을 알아보려면 이들과 협력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여긴 우리의 접선 장소라서 아주 안전해. 그럼 이만 본론으로 돌아갈까? 노드크라이 친구들은 이미 나를 알겠지만 너희랑은 초면이군. 다시 한번 소개하지. 난 바르카,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북풍 기사이자 단장이다. 에이, 네 이름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 드디어 만났네. 근데 너 진짜 젊어 보인다. 아, 물론 대단장다운 포스도 있지만 말이야. 젊기는 늙어 보이지 않는 정도지. 쉬지도 못하고 호수에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막 부활한 녀석과 한바탕 했더니 온몸이 다 쑤신다니까. 그자와 싸워보셨나요? 그래, 그땐 녀석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어. 남은 단원을 데리고 녀석에게 서프라이즈를 안겨주려고 했는데 경계심이 꽤 강하더군. 단원들은 모두 부상을 입었고 하마터면 나도 당할 뻔했지. 다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목숨을 걸었지만 간발의 차로 놓치고 말았어. 후에 녀석의 행방을 추적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 조심성이 전문 첩보원 못지않더라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인데도 말이야. 그래서 너희와 합류하려고 오는 길에 마침 너희가 습격받고 있는 걸 본 거야. 그 다음은 너희도 아는 대로고. 최근 며칠간 그자가 달의 힘을 빼앗아 힘을 키운 건 당신이 두려워서일까요? 그 이유가 아예 없진 않겠지만 내가 아니었어도 힘을 원했을 거다. 분명 뭔가 목적이 있어 보였어. 정보 업데이트 완료. 바르카 아저씨의 강함 등급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제 내가 물어볼 차례군.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지? 광란의 사냥은 왜 갑자기 인간의 모습으로 부활했고 너희를 습격한 거지? 내가 말해줄게, 바르카 아저씨. 어떻게 된 거냐면 많은 일이 있었군. 다들 고생 많았다. 서리달라이가 섬기는 쿠타르는 우인단 집행관이고 노드크라이의 광란의 사냥은 5대 죄인 중 하나인 달 사냥꾼이라. 정보량이 너무 커서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하겠어. 죄송해요, 바르카 씨. 저희와 함께 광란의 사냥을 제거해 더 큰 위기로 번지는 걸 막아주셨는데 떠나셨을 때 이런 일이 터져버려서 헛수고가 되고 말았어요.
됐어. 사과하지 않아도 돼. 인생은 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야.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는 것처럼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리고 놀랍지도 않군. 광란의 사냥을 수차례 토벌하긴 했지만 그건 시간만 끈 것일 뿐 완전히 뿌리 뽑은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변수가 나타났으니 운명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거야. 변수? 우릴 말하는 거야? 너희 말고 누구겠어? 녀석의 부활이 어쩌면 잘된 일일지도 몰라. 끝없이 밀려드는 광란의 사냥보단 집념 덩어리인 달 사냥꾼이 빈틈을 덜어내기 쉬울 테니까. 다만 아이노가 얘기하던 중에 플린스가 덧붙인 정보가 조금 신경 쓰여. 신비한 도움의 손길 말씀이신가요? 그래, 네 말대로라면 중요한 자료를 찾아주고 희시섬을 위해 달의 힘 광선까지 막아줬다는 건데, 그건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콜롬비나 양도 지피는 게 없다고 하고. 자료 얘기는 나도 처음 들어. 그 자료들의 이름을 알려줄래? 광란의 사냥 현상 기록표, 노드크라이 등지기 업무 일지, 달의 힘 관측 기록표. 역시 모르겠어. 이쪽 단서는 막혔나? 그 신비한 도움의 손길이 지금까지처럼 필요할 때 힘써주길 바라는 수밖에. 물론 지금은 그게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우리끼리 위기를 해결해야 돼. 그래도 덕분에 다른 의문이 풀렸군. 얼마 전 내가 단원을 이끌고 호수에 간 건 거기에 광란의 사냥에 근원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해보니 눈속임이더군. 누구 작품인진 몰라도 목적은 달성한 셈이지. 내 주의가 팔린 틈에 달 사냥꾼이 부활했으니까 말이야. 녀석은 부활 전부터 온갖 음모를 꾸몄던 듯하니 녀석이 날 유인한 장본인일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달 사냥꾼 혼자 이 정도까지 일을 벌일 수 있나? 달의 소녀, 달 사냥꾼, 노드크라이.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군. 저기,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단장 아저씨,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당장 생각해야 할 일은 세 가지다. 차례대로 얘기하지. 우선 달 사냥꾼을 제압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정면 승부에서 이길 수 없다면 모든 게 소용없어져. 노드크라이의 핵심 전력은 여기 다 모인 셈이지만 우리의 힘을 전부 합쳐도 지금의 달 사냥꾼에게 맞서기는 역부족이지. 게다가 녀석은 지금도 계속 강해지고 있어. 만약 우리도 새로운 힘을 얻는다면? 무슨 뜻이지?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하늘에는 한때 세 개의 달이 있었어. 가장 큰 영원달, 가장 밝은 서리달, 그리고 가장 신비한 무지개달. 당시 세 달의 신은 강력한 힘을 관장하며 세계의 운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해. 지금 서리달의 힘을 관장하는 사람은 나야. 그리고 영원달의 정수도 여행자의 몸속에 있지. 설마... 무지개 달만 남았군요. 무지개달의 정수를 찾아내면 난 힘을 더 빨리 회복할 수 있어. 조석을 일으키고 만물을 비춘다는 세 달에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실행 가능성 존재. 다만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무지개달의 정수를 어떻게 찾죠? 나한테 방법이 있어. 근데 오인단의 실험 설계국에 가야 해. 실험 설계국? 설마 산드로네를 찾아가려고? 응, 산드로네를 만나러 갈 거야. 실험 설계국은 여기서 아주 멀죠. 발각될 위험이 높으니 혼자는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하지. 두 번째로 우린 달 사냥꾼의 목적을 알아내야 한다. 광란의 사냥일 때의 녀석은 오로지 부활을 위해 움직였어. 반면 부활 후에는 잠복하고 있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 소녀를 습격했지. 한 사람의 약점은 집념 속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달 사냥꾼이라는 이름과 달을 향한 증오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다.
수백 년간 노드크라이를 괴롭혀온 광란의 사냥을 뿌리 뽑으려면 그 속사정부터 알아내야 해. 네. 우린 아직 달 사냥꾼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적어요. 쿠타르님의 정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광란의 사냥의 본체가 누구인지조차 몰랐을 거예요. 달 사냥꾼에 관한 정보는 어디서 찾지? 노드크라이에서 제일 아는 게 많은 그 언니도 이건 어려울 것 같은데. 기계를 다룰 때는 빈틈 하나 없는 애가 섣부른 결론을 내릴 때가 다 있네. 여긴 어쩐 일이야? 페보니우스 기사단 사람이 큰 거래를 하겠다면서 편지로 날 불러냈거든. 근데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네. 네페르씨,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당신이 딱 맞게 왔다는 거지. 매복에 실패한 뒤로 난 계속 달 사냥꾼을 상대할 방법을 모색해왔어. 현 상황에선 노드크라이의 온 세력이 힘을 합쳐야만 해. 여기엔 비밀의 집의 역할이 필수적인데 당신이 알아서 낄 리는 없으니 이쪽이 불러낸 거야. 네페르는 여길 어떻게 한 거야? 여긴 기사단의 집결지이자 북대륙 정보망의 접선 장소라며. 이 사람이 누구 덕분에 노드크라이에서 입지를 다졌다고 생각해? 내가 관리하는 조직의 접선 장소쯤이야. 당연히 알고 있지. 이쪽이 바로 북대륙 정보망의 현 리더다. 이 사람의 손을 거친 정보가 수도 없이 많다고. 추켜 세우는 건 거기까지 해. 곤란한 일이라도 생겼나 보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한 위기네. 비밀의 집을 대표해 모두의 행운을 빌게. 이 일에서 빠지겠다는 뜻인가요? 끼면 나한테 무슨 득이 있는데? 당신이 저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해도요? 그래? 그럼 그에 맞는 보수를 제시해줘. 무급은 사절이야. 이런 걸 보스로 저울질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지만 당신은 저와 다른 사람이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어요. 꼭 이득을 챙겨야겠다면 제가 보수를 지불하겠습니다. 의뢰 형식으로 합리해 줄 순 있겠죠? 끈질기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내가 아는 당신은 나를 움직이게 할 만큼의 값을 내지 못해. 위험한 일일수록 대가도 크지. 달을 읊는 사자의 수당이 많은 편도 아니고 신도들에게 기부금이라도 거둘 생각이야? 저기 보스 있잖아. 부족한 부분은 내 월급에서 깎으면 안 될까? 달 사냥꾼이랑 싸울 때 얼마나 위험했는지 몰라. 이 여자애가 구해주지 않았으면 내 영혼은 지맥행 보스랑도 빠이빠이였다고. 괜찮으면 우리 이 여자애를 도와주자. 부탁이야. 남한테 신세지지 말라고 늘 말했지. 그게 가장 갚기 어려운 빚이야. 모든 불행은 사람 간의 만남에서 비롯돼. 이번 한 번뿐이야. 다음은 없어. 플린스 씨, 달 사냥꾼의 조각 아직 갖고 있어? 물론입니다. 잠깐 빌려줘. 내가 달 사냥꾼에 관한 단서를 조사해 볼게.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어? 쉿, 이건 극비 정보야.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은 있는 법이지. 당신이 맡아준다면 안심이야. 달 사냥꾼의 정보를 부탁하지. 그리고 마지막은 달 사냥꾼을 유인하는 거다.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안 녀석의 발을 묶어둘 사람이 필요해. 이건 내가 맞지. 같이 할 사람 있나? 저도 하죠. 됐어. 둘 다 무리하지 마. 생각해둔 방법이 있어. 이네파가 달의 신 언니의 기운을 스캔했으니까 나랑 같이 크룸크케 공방으로 가서 미끼를 만들자. 그러고 온 노드크라이에 미끼를 설치하는 거야.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지만 않으면 녀석도 모두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울걸? 엄청난데? 식은 죽 먹기지. 좋아. 그럼 지금부터 세 팀으로 나눠서 움직인다. 임무를 완수한 팀은 여기로 돌아와서 합류하도록. 해산.
콜롬비나님, 그리고 너희까지? 너희는 달의 힘 실험 설계국에 뭐하러 왔지? 최근에는 서로를 건드리지 않고 있다만 제발로 찾아온다면 우리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거다. 우리가 겁낼 줄 알고? 충돌을 일으킬 생각은 없어. 산드로네를 만나러 왔을 뿐이야. 벌써 잊으신 건 아니죠? 당신은 우인단에서 무단 탈주해 아직 지명수배 상태십니다. 과거 동료였던 전과 눈앞의 위기를 봐서 이를 키우고 싶진 않습니다. 다만 실험 설계국에 들어가시는 건 용납해드리기가... 하지만 두 번 말해야 하니? 아닙니다. 산드로네님, 오늘은 산드로네의 기분이 좋은가 보네. 기체를 정비하는 날인가 봐. 또 너희구나.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미리 말해두는데, 콜롬비나, 우린 이제 동료가 아니야. 내가 널 도와줄 의무는 없어. 아주 간단한 일인걸. 뭔가 오해하고 있나 본데, 너희를 들여보낸 건 사무실에 앉아있는 지루한 시간을 때우면서 호기심을 충족하려고야. 내 계산식은 아직 너희를 위해 나까지 희생할 정도로 엉망이진 않다고. 아를레키노를 만나고 싶어. 뭐? 하인 아를레키노 말이야? 응, 아를레키노. 지금 노드크라이에 있어? 없어. 실험 설계국이 완공된 후에 풀치넬라와 판탈로네를 따라 먼저 돌아갔거든. 지금 노드크라이에는 나랑... 아니, 만나려는 이유는 뭔데? 현재 달 사냥꾼의 목표는 나야. 그자에게 맞서려면 잃어버린 달을 다시 그려야 해. 안 돼? 말 안 해도 알아. 저번에는 놈과 승부를 내기도 전에 누구에 의해 이상한 정원으로 옮겨졌잖아. 너희 요즘도 티타임을 가지니? 티타임? 아, 그야 물론. 네가 없어서 우리가 차 마실 기분조차 안 든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최근에 얼마나 북적였는지 몰라. 나랑 아를레키노가 있는 자리에 눈치 없고 무례한 손님 몇 명이 껴서 자꾸 네 행방을 묻더라. 아주 환상적이었어. 그 사람들한텐 제일 맛없는 차를 내줬겠네. 내가 네 기분을 망쳤던 그때처럼. 그딴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티타임의 멤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지. 처음엔 로잘린, 지금은 너까지. 이젠 날 웃겨줄 사람이 없어. 몇백 년을 살면서 곡물인 허브티만 마셔본 신 같은 건 어디서도 못 만난다고. 매번 나한테 다른 차를 준비해준 건 그냥 내 반응을 보기 위해서였어? 맞아. 아니면 왜겠어? 그건 내 지루한 일상의 드문 여흥거리였다고. 참, 예전엔 카피타노가 가끔 타르탈리아를 데려오기도 했지. 아마 다시는 못 보겠지만. 그래, 간만에 모일 때도 됐네. 블로니아? 페브로니아를 시켜서 아를레키노에게 전해. 티타임 시간이 됐다고. 내 말도 같이 전해줘. 내 몸은 두 개의 달의 정수를 수용할 수 없으니 하나는 너에게 맡길게. 누가 널 초대해준대?
내 차를 그렇게 그리워할 거면 애초에 우인단을 떠나지 말았어야지. 여왕 폐하의 비호가 있었으면 지금처럼 대놓고 널 적대할 놈도 없었을 거 아니야. 하지만 그 비호를 위해선 나도 많은 걸 바쳐야 해. 본질적으로는 여전히 거래야. 난 지쳤어. 그 위대한 계획들도 싫고 그들이 내 힘을 거듭 요구하는 것도 싫어. 그건 아주 오래전 달의 신으로 여겨지던 때를 떠올리게 해.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그 눈빛 속에 담긴 탐욕은 변함이 없어. 네가 떠나는 건 예상 범위 아니었어. 넌 나랑 다르게 우인단에 꼭 있어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여왕 폐하가 너한테 베푼 은혜는 걷어주고 보호해준 게 다지만 우인단은 너에게 너무 많은 힘을 요구했어. 네 몸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까지 넘어섰지. 그래서 네가 왜 떠났는지는 이해해. 널 잡아오라는 상부의 지시에도 흥미없어. 하지만 이런 녀석들과 계속 어울리고 다니면 다음에 만날 때 우리는 적이 될지도 몰라. 그럼 우린 이제 가볼까? 글쎄, 너희를 순순히 보내기 싫은 사람이 있나 본데? 그게 무슨 말이야? 저기. 산드로네님, 광란의 사냥이 그 마물들이 실험 설계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초대도 없이 티타임에 참석하려는 녀석이 또 있네. 다 철수시켜. 여긴 내가 맞지. 뭐? 지금 널 혼자 두고 가란 소리야? 너의 앞가림도 힘들면서 날 걱정할 여유가 있나 봐? 가. 저번엔 플로니아랑 그 자식의 전투를 방해받아 버렸지만 이번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실험 설계국 전체를 전장으로 만들었어. 남아서 구경하겠다면 말리진 않겠지만 뒷감당은 알아서 해야 할 거야. 무기 시스템의 보호 대상에 너희는 없거든. 언제부터 우리가 걱정하는 사이가 됐지? 괜한 발목 잡지 말고 갈 거면 빨리 가. 2층에 실험 설계국 뒤쪽 들판으로 통하는 비밀 통로가 있어. 계속 쳐다봐도 티타임 초대장은 안 줄 거야, 콜롬비나. 알아. 그래도 고마워, 산드로네. 이래서 저런 녀석들과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오글거리는 말만 배워가지고. 덤벼봐, 달사냥꾼. 저번에 끝내지 못한 싸움을 계속하자. 네 강란의 사냥군단과 내 창조물들 중에 누가 이길지 겨뤄보자고.
어디로 갔지? 재밌다. 블로니아, 공격해! 저번에 헤어진 뒤로 블로니아의 강도를 업그레이드했어. 네 데이터도 전부 입력했지. 자, 이번엔 승부를 가려보자고. 없군. 여기에 없는 건가? 야, 너! 빌어먹을 달. 가라, 계속 찾아. 멀리는 못 갔을 거다. 이게 바로 달 사냥꾼의 과거를 조사하는 방법인가요? 무슨 의식 같네요. 대충 비슷해. 당신이 서리달 아이에서 하는 의식이랑은 전혀 다르지만. 이 방은 처음 들어와봐. 보스가 출입을 금지해서 몰랐는데 방이 꽤 예쁘잖아. 이건 수메르 스타일이겠지? 보스는 수메르 사람이니까. 나한테 보물찾기 나침반을 팔아준 친절한 상인이랑 같은 출신. 이걸로 뭘 하시려는 건진 몰라도 준비는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언제 시작하실 건가요? 의식은 아무 때나 시작해도 돼. 근데 왠지 기분 나쁜 예감이 드네. 달 사냥꾼과 직접 겨뤄보진 않았지만 모두의 말대로라면 녀석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잖아? 반면 난 평범한 사장에 불과해. 나는 원래 그자와 엮일 일이 없는 운명인데 부득이하게 그를 적으로 두게 생겼다고. 제가 본 당신은 평범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먼데요.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의뢰를 물으실 건가요? 한 번 받은 의뢰는 환불 불가야. 다만 내가 의지하는 힘이 그런 수준의 상대에게도 효과가 있을진 고민해봐야 하거든. 그리고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면 내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도. 죽음은 아주 흔한 일이야. 운이 좋은 사람에게든 나쁜 사람에게든 평등하게 찾아오지. 그러니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 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스. 괜히 불길하게 그런 단어 꺼내지 마. 이번엔 저도 동감해요. 그런 상대와 싸우려면 고민이 아무리 많아도 부족하죠.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됐어. 이미 생각을 마쳤거든. 지금까지 남겨둔 귀중한 빚을 써버리려고. 야오다, 가서 사람 한 명 불러다 줘. 최대한 빨리. 누구? 얼마 전에 너한테 보물찾기 나침반을 고가에 넘긴 악덕 상인. 에이, 농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악덕 상인이야? 내가 헤매고 있을 때 나타나서 유용한 도구를 팔아준 착한 사람인걸. 아무튼 알겠어. 잠깐만 기다려. 금방 데려올게. 끌지 마. 너는 못 뛰어.
당신은 뭐야? 뭔데 이렇게 급해? 모라에 파묻힌 달콤한 꿈에서 깨우다니. 이번에는 출장비를 2배로 받을 줄 알아? 자는 중에 깨웠는데 화도 안 내고 고작 출장비를 2배로 부르는 게 다라니. 역시 상냥한 사람이라니까. 도리 상게마 바이씨? 두 분이 거래하는 사이인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장사하려면 인맥은 넓을수록 좋으니까. 네페르 사장한테는 내가 관심 가지는 정보도 많고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있어. 내가 노드크라이에 막 왔을 때였나? 내 조수인 램프 속 친이가 달의 힘에 적응하지 못하고 기절했었거든. 하필 그때 귀찮은 전투에 휘말렸는데 여기 사장씨가 구해줬지. 그때부터 네페르 씨한텐 내 물건을 30% 할인해주고 있어. 여러분도 네페르 씨의 친구니까 특별히 20% 할인해줄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를 소개해주면 그 친구들은 10% 할인! 아이고, 상계바바 이 어르신 인심이 이렇게 좋다니까! 그나저나 뭐 필요한 거라도 생긴 모양이지? 걱정 마. 나한텐 없는 게 없고 살수록 남는 장사야. 말만 해. 정확히 맞췄어. 혹시 목숨을 지켜주는 물건도 있을까? 나한테 제일 많은 게 그런 거야. 어떤 걸 원해? 묘론파에서 최신 개발한 제트팩? 바다에서 건져 올린 고대 갑옷? 상대가 어느 정도 수준인데? 사장씨가 목숨을 걱정해야 할 정도면 보통 내기가 아닌가 보지? 만약 상대가 한 국가를 파멸시킨 죄인이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진귀하고 대단한 보물이 필요하겠네. 지금 내 수중엔 없고 내 공급책한테 물어봐야 해. 공급책이요? 아주 신통방통한 사람이지. 이름은 말할 수 없지만 조만간 노드크라이에 온다고 들었어. 기다릴 생각 있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는 나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면 대신 물어봐 줄게. 그럼 질문을 바꿀게. 만약 당신이 그런 수준의 상대를 만난다면 어떻게 할래? 순순히 잡힐 거야? 그건 아니지. 착한 공급책 씨가 나한테 이걸 줬거든. 잠깐만,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건 내가 쓰려고 남겨둔 거라고. 잠깐 빌려주는 셈 쳐. 응? 나도 만일을 대비해서 갖고 다니려는 것뿐이야. 나중에 돌려줄게. 신세진 게 제일 갚기 어려운 빚인 거 알지? 지금이 그 갚을 기회야. 오히려 잘된 일 아닌가? 그럼 닷새 아니 사흘만이야. 1시간 초과할 때마다 추가로 100만 모라씩 받을 거야. 알겠어? 그럼 일어나자마자 이런 일을 당하다니 재수도 없네. 다른 볼 일 없지? 없으면 난 다시 자러 간다. 잘 가. 돌아가는 길 조심해, 친구. 친절한 상일씨. 좋아. 이제 정말로 준비를 마쳤어. 의식을 시작해볼까? 의식이 시작되면 둘의 의식은 날 따라서 특별한 장면들을 보게 될 거야. 명심해. 놀라지 말고 소리 내지도 마. 그럼 확인해보자고. 달 사냥꾼이란 자가 무엇을 겪었는지. 도착했다. 이건 켄니아의 건축물인가? 처음 보는 스타일이네. 가정집인가?
의자, 탁자. 생각보다 평범하군. 달 사냥꾼. 거창한 이름에 비해 생활 여건은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아 보여. 아니면 이 정도가 켄야에서는 나쁘지 않은 여건인가? 아무리 그래도 한때 번영했던 나라인데. 주변을 더 살펴봐야겠어. 레리르, 오늘 야근이지? 그래서 나 혼자 새로 생긴 바베큐 가게에 가보려고. 막 들여온 신선한 고기를 판대. 내가 먼저 사전답사 다녀올 테니까 맛있으면 다음에 같이 가자. 참, 최근에 신비원에서 새 물자를 나눠줬어. 연구소에서 찻잔이랑 펜꽂이를 가져왔는데 마음에 들어? 이름이 안 적혀 있네. 레리로와 상당히 가깝고 같이 사는 사이로 보이는군. 오늘은 요셉 집에서 술을 마셨다. 솔린디스는 연구실에 일이 있어서 자리를 비울 수 없다길래 나 혼자 갔다. 요셉이 왜 혼자 왔냐고 물었지만 답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또 여러 가지를 캐묻던데 아무튼 요셉은 남의 일에 너무 관심이 많다. 뭐 다음에도 술 대접한다고 그러면 또 가겠지만. 솔린디스. 달 사냥꾼이 부르짖던 그 이름이야. 곡물 수입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동안은 또 고기와 버섯 위주의 식사를 해야 할 것 같다. 솔직히 요즘 유행하는 신종 버섯은 정말 별로다. 그건 예전에 연구실에서 개발한 품종인데다 부식성도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 연금술이 아무리 대단해도 이런 것들은 별로 입에 대고 싶지 않은 유형이다. 곡물은 수입해야 하고 고기와 버섯을 위주로 먹었다는 건 켄야가 지하에 있어서 햇빛이 부족한 탓인가? 그렇구나. 그래서 집을 짓는데 석재가 주로 사용된 거였어. 연금술로 개량한 품종조차 식용으로 사용되다니 켄야 사람들의 식재료는 매우 한정적이었나 보네. 돈을 거의 다 모았다. 슬슬 그걸 사놓아야겠다. 그거라. 대체 뭐지? 프로는 프로네. 어쩐지 온갖 수단을 동원해도 흔적을 추적할 수가 없더라니.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린 지금도 옛날 습관이 남아있는 건가? 달 사냥꾼이 종이를 뜯어간 건가? 널 만나기 전까지 내 심장은 썩은 호수와 같았어. 그곳엔 달 하나가 묻혀 있었지. 시든 숲에는 바람이 불지 않고 수면에는 물결이 일지 않았어. 네 덕분에 깨달았어. 내 심장은 아직 완전히 녹슬지 않았다는 걸. 여전히 고동치며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걸. 평범한 사랑 편지인데 왜 이 정보를 숨기려 한 거지? 달 하나가 묻혀 있다라. 레리르, 여기야. 대인! 그리고 베드르 폴리르님,
같이 계실 줄은 몰랐네요. 궁정 밖에서는 그렇게 안 불러도 돼. 반갑다, 레리르. 모처럼 이쪽이 시간이 난다길래 같이 술 마시려고 불렀지. 궁정 예언가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어? 끼워주면 나야 영광이지. 그래서 오늘의 의제는 뭐지? 왜 저를 보세요? 그리고 술 마시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 겁니까? 시침이 떼기는. 저번에 프로포즈 한다며. 어떻게 됐어? 야광의 검 데인슬레이프 씨가 친구의 사생활에 관심이 많구만. 친구들 중에 네가 제일 먼저 결혼할 줄 몰랐으니까 그렇지. 하긴 옛날이었으면 나도 안 믿었을걸. 그나저나 네 직업은 언제 털어놓으려고? 여자친구는 아직 모를 거 아니야. 적당한 타이밍에 말해야지. 듣고 나서 솔린디스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이야.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 지금까지 알던 것보다 좋은 직업이라면서 기뻐할지도 모르잖아. 꼭 그럴 거야. 근데 친위대 병사라 그런 신분을 잘도 지어냈네. 폐하께서는 아셔? 당연히 아시지. 내 얘기는 잊지 마고. 넌 요즘 어때? 나? 나야 늘 똑같지. 폴리르, 왜 그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베드르 폴리르, 데인슬레이프의 형. 켈리아 궁정의 유명한 예언가로서 평범한 사람은 상상조차 못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일에 대해 할 말이 있는 것처럼 보여. 날 아는 건가? 동생의 친구로서? 아니면 검은 왕의 한자루 검으로서? 그리고 저 태도는 설마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나? 갈색 곱슬머리에 짙고 푸른 눈. 달 사냥꾼이 되기 전에 레리르는 이런 모습이었군. 평범하고 정상적이야. 보통 사람과 아무 차이가 없어. 괴물보다 더 무서운 건 괴물의 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일지도. 솔린디스? 오늘은 일찍 왔네. 오늘은 기자재 보스날이라 일찍 왔지. 자기는 오늘 어땠어?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친위대 상사가 괴롭혀? 퇴근하고 데인이랑 술 마시러 갔었어. 그건 좋은 일 아닌가? 오늘은 베드르 폴리르 씨도 왔거든. 너도 알지? 데인슬레이프의 형 말이야. 베드르 폴니르 씨 들어봤어. 그분이 하는 말은 전부 다 실현된다며? 데인슬레이프한테 내가 최근에 청혼한 일을 듣더니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어.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더라. 그래서 걱정했구나. 레리르, 이럴 땐 꼭 어린애 같다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예언가의 관심을 끌 리가 없잖아.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더 멀고 위대한 미래를 보고 있을 텐데. 그럴지도.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산 지도 꽤 됐잖아. 모든 게 순조롭고 자기는 나한테 청혼까지 했는걸? 참나, 알긴 아는구나. 대답은 언제 해줄 건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 이건 서두를 일이 아니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삶을 준비하고 계획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그래, 기다리라면 기다려야지. 그래도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 평범, 그렇지. 베드르 폴리르나 데인슬레이프 같은 사람들 눈에 우린 어떻게 보일까?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 현재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왕조의 흥망성쇠는 폐하와 유능한 인재들에게 달렸어. 나 따위의 노력은 큰 의미가 없지. 하지만
그들이 하는 결정과 생각은 영향력이 달라. 지금의 폐하는 연구에 심취해 갈수록 무서운 기세로 붉은 달을 숙청하고 계셔. 반대파의 항의가 있었지만 그뿐이었지. 우리가 그들을 죽이고 시체까지 말끔하게 치워버렸으니. 사람이 검을 차는 데에는 온갖 이유가 있지만 막상 검을 뽑아들면 핑계는 필요치 않아죠. 폐하께서는 온건한 전략을 취한 적 없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거야. 남을 위해 두 손을 피로 물들인 사람이 언제까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솔린디스, 나...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네 말이 맞아.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은 운명의 총애를 받을 일도 운명의 시련을 겪을 일도 없겠지. 우린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평범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기운 차려, 레리르. 봐, 난 이렇게 당신의 체온과 호흡을 느낄 수 있는걸? 자기는 바로 여기 내 곁에 있어. 당신을 보면 괜스레 기분이 좋아져. 누구도 이런 내 마음을 빼앗을 수 없지. 그러니까 자기도 인상 그만 찌푸리고 좀 웃어봐. 네 말이 맞아, 솔린디스. 내가 너무 초조했나 봐. 됐어. 계속 한숨 푹푹 쉬면 괜히 우리 기분만 망친다. 오늘 밤 무도회 준비는 다 했어? 나 이제 화장하러 가야 돼. 가봐. 남은 일만 마저 처리하고 바로 너한테 갈게. 높으신 분들보다 더 바쁘다니까. 먼저 가 있을 테니까 늦지 않게 와.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면 용서 안 할 거야. 걱정 마. 근데 너도 너무한다. 청혼에 답은 안 해주고 무도회만 같이 가달라는 거야? 당연하지. 사람들한테 파트너랑 간다고 다 말해놨는걸. 청혼은 청혼이고 이건 이거지. 두 개를 같이 엮지 말아줘. 참나. 알았어. 이따 흰색 옷 입고 갈게. 달사냥꾼 레리르는 자신이 정보기관 소속이란 걸 숨기고 검은왕 친위대에 일개 병사인 척 생활했어. 약혼녀가 자신의 또 다른 신분을 알게 되는 걸 원치 않았나 보네. 당연한 일이야. 이쪽 종사자는 다 그렇지. 레리르가 내 동종업계 사람이었다니. 좀 더 조사해보자. 달사냥꾼, 덕분에 지난번 체포작전도 순조롭게 끝났어. 붉은 달의 잔당을 32명, 공범을 67명이나 체포했지. 왕조가 바뀐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잔당이 이렇게나 많다니. 내 말이, 검은 태양이 붉은 달을 대체한 건 천명이야. 게다가 만물을 통찰하시는 폐하 덕분에 우리나라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켄리아에 더 이상 죽은 달은 필요 없어. 근데 아직도 이걸 이해 못하고 환상에 집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꼭 그런 건 아니야. 붉은 달도 분명 그리워할 만한 좋은 시대였어. 그래서 나라를 부활시키려는 자가 끊이지 않는 거겠지. 붉은 달이 남긴 비밀 중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게 많아. 내 연인도 그쪽 연구를 하고 있어. 설마 아직도 네 진짜 정체를 밝히지 않은 거야? 그걸 어떻게 말해? 나는 폐하가 정한 처형인이다. 두 손이 피로 물들어 있다. 네가 원해서 한 일도 아니잖아. 고아 출신인 우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지만 그 행동의 대가는 내 몫이지. 참, 당분간 붉은 달의 직계혈통 색출을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해. 내 결혼에 할 말이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거든. 이건 내 추측이지만 조만간 붉은 달이 우리에게 복수하러 찾아올지도 모르겠어. 그래, 우리 동료 중에도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놈들은 죽기를 기다리는 어린 양이 아니라 송곳니를 숨긴 맹수야. 몸 조심해, 달사냥꾼. 난 네 결혼 축하주를 기대하고 있다고. 너도 조심해라.
솔린디스,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야. 내가 가장 솔직해지고 싶은 상대가 너니까. 하지만 그래서 숨기지 않으면 안 돼. 네가 알아선 안 되는 일이 있어. 달빛 아래의 왕조는 과거가 되었고 태양은 하늘 높이 떠 있건만 아직도 죽은 달의 영혼을 되살리려는 자가 존재해. 베드로 폴리르가 나한테 입을 열지 않은 건 그래서인가? 설마 궁정 내에 다른 비밀이 연관되어 있어서? 역시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난 반드시 솔린디스를 지킬 거야. 베드르폴리르의 반응이 무척 신경 쓰이나 보네. 예언가 베드르폴리르, 여광의 검 데인 슬레이프. 그들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주변을 다 조사했지만 여기에 더 이상 다른 기억은 없는 것 같아. 다른 곳으로 가볼까? 잠깐, 이 검은 연기는 뭐지? 결국 늦었잖아. 레리르, 돌아가면 가만 안 둬. 누나, 누구 기다려? 꽃다발 하나 안 살래? 좋아, 예쁜 걸로 하나 줘. 고마워, 누나. 근데 누나의 미모에 어울리는 꽃다발이 있을지 모르겠네. 아직 어린데 말을 엄청 잘하는구나. 진심이야. 두 눈에 대고 맹세해. 너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넌 누구야? 날 왜 찾아온 거지?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너무 많은 동료들이 희생돼서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러 왔을 뿐이야. 얼마 전 달사냥꾼이 부하를 이끌고 우리 거점을 습격했어. 우린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도우러 온 친구들마저 희생당했지. 미안하지만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일단 들어봐. 이번에 우리는 달사냥꾼의 얼굴을 목격했어. 곧 그자의 정체도 알아냈지. 그자의 이름은 레리르. 밖에서는 친위대 병사라고 말하고 다니더라. 뭐? 참 아이러니하지? 누나의 정혼자가 뒤에선 칼을 휘두르는 도살자였다니. 그 몸에서 나는 피비린내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거야?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유는 간단해. 난 누나가... 이상해. 방금의 기억에 달사냥꾼 레리르가 전혀 나오지 않았어. 이건 솔린디스의 기억이야. 그자가 본인이 없었던 곳에서 일어난 일을 알 리가 없는데 왜 그 여자의 기억이 달사냥꾼의 조각 속에 나타난 거지? 의식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네. 일단 여기까지만 봐야겠어. 방금 그게 당신의 힘인가요? 저희를 데리고 달사냥꾼의 조각에 침입해 그의 기억을 엿본 건가요? 더 캐물으면 돈 받을 거야. 지금 보스에 대한 존경심이 막 우수선하고 있어. 이렇게 엄청난 일도 할 수 있었구나. 근데 아직 덜 본 것 같은 느낌이야. 뒤에 더 있을 것 같았는데. 나도 궁금하지만 의식 시간은 제한적이야. 이번 조사는 여기까지 하자. 그래도 적지 않은 정보를 얻었어. 이쪽 상황은 나쁘지 않은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특히 여행자는 쉽지 않은 임무를 맡아서 순조로웠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면 가보지 그래? 보스는 매번 기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거든. 여긴 내가 남아서 도울 테니까 라우마 언니는 먼저 가서 합류해. 이틀이나 이 부근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 이 녀석들 진짜 끈질기네. 들키진 않았지만
녀석들이 이쪽을 계속 순찰하는 탓에 돌아갈 길이 완전 막혀버렸다고. 할 수 있겠어?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면 바로 달사냥꾼한테 소식이 들어갈 거야. 그럼 그 무시무시한 녀석이 금방 나타날 거고. 알겠어. 그럼 쉿. 빨리 숨어. 들키겠어. 안 들켜서 다행이야. 조심해! 이쪽으로 오고 있어!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 여기만 지나면... 여기에도 이렇게 많을 줄이야! 불... 불? 이게 무슨 냄새지? 아, 불이야! 산드론의 말대로 많이 약해졌군. 옛날에 너였으면 이런 벌레 따위가 길을 막지 못했을 텐데 여왕 폐하를 위한 일을 하다가
대부분의 힘을 잃었다곤 들었다만 자유의 대가는 무거운 법이지. 안 그래? 너는 하인 아를레키노 왔구나. 오랜만이다, 콜롬비나. 그리고 벽난로의 집에 귀한 손님들. 오랜만이야, 아를레키노. 망할 달사냥꾼 자식! 네 데이터는 다 수집해뒀어. 다음엔 본때를 보여주마. 치, 이렇게 세게 공격하다니. 저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방해하지 마. 지금 바쁜 거 안 보여? 이 목소리. 너희는 안녕하세요, 산드로네님. 아버지께서 도우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심하긴 하네. 그 누구냐? 브레미네? 넌 나랑 같이 물건 좀 고치자. 리니, 넌 뭐래도 상관없는데 네 동생이 내 기계 못 만지게 잘 감시해. 저 고양이 여자아이가 만진 기계는 열의 아홉이 고장나니까 쟤 데려가서 청소나 하든지. 그럼 저희는 아래층부터 정리할게요. 프레미네, 여긴 부탁해. 잠깐. 수납장에 차가 남아있을 거야. 좋아하는 걸로 골라 마셔. 다들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군. 사람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플린스 쪽은? 네페르도 없고. 아, 나만 먼저 돌아왔어. 플린스는 나이노랑 이네파를 도와서 시간을 벌기 위한 미끼 기계를 설치하고 있고, 네페르 사장은 보스는 뒷정리 중이야. 수집한 극비 정보를 가지고 먼저 가랬어. 그렇군. 그럼 긴 말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이쪽은 너희가 데려온 조력자인가? 만나서 반갑군. 난 부탁을 받고 도우러 온 콜롬비나의 티타임 친구다. 아를레키노라고 부르도록. 이상하다. 저 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까 보스가 보여준 달사냥꾼의 기억에서! 아를레키노라. 우인단 집행관 서열 4위도 그 이름인 걸로 아는데 이름만 겹치는 건 아닐 테지? 대단장은 역시 식견이 넓군. 몬드 출신으로 노드크라이에 살면서 스네즈나의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걸 보니. 피차일반이지. 당신도 나를 아주 잘 아는 것 같으니까. 현임 우인단 집행관.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 우인단 집행관이라니. 아무리 비상사태라도 쉽게 믿어선 안 돼. 하지만 궁금하군. 달의 신 아가씨는 이미 우인단을 떠났는데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도우러 온 거지? 당신도 몬드 소속이 아닌 이 땅을 위해 싸우고 있지 않나. 때로는 확고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은 일도 있어.
성공에 따르는 보상보다 제어불능의 위험을 피하는 게 우선인 경우도 있지. 물론 아무 이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그건 나와 콜롬비나 사이의 문제야. 당신을 의심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저희가 직면한 많은 문제가 오인단에 의한 것이라서요. 노드크라이만의 삶이 있어요. 그러나 오인단은 줄곧 저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둘 사이에 불쾌한 마찰이 있었다는 건 이해한다. 몇 개는 나도 막아보려 했지만 근본적인 이해관계가 다르니 우호적인 해결은 어렵더군. 다만 이번 일은 내가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일 뿐 우인단과는 상관없어. 성의를 보여야 하니 솔직히 말하지. 난 콜롬비나가 무지개달의 정수를 찾아 힘을 회복하도록 도울 방법이 있다. 더 문제가 없다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이 여자 성의를 보이겠다더니 정작 그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 버렸어. 많은 걸 밝히고 싶진 않은가 봐. 이미 다음 화제로 넘겨버려서 다시 물어보기도 애매해. 일단은 믿는 수밖에 없나? 집행관 서열 4위라니 함부로 건드릴 만한 포스가 아니라고. 아를레키노 씨가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야 넘어가도록 하지. 야호다, 너희가 알아낸 극비 정보를 공유해줘. 다들 잘 들어? 우선 달 사냥꾼의 정체는 켄리아의 첩보원이었어. 주로 붉은 달의 잔당을 처단하는 일을 했지. 붉은 달의 잔당? 기억 속에서 붉은 달이나 검은 태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켄리아 시대의 역사 같았어. 내가 알기로 붉은 달과 검은 태양은 켄리아가 경험한 두 왕조의 이름이야. 먼 옛날 켄리아 사람은 붉은 달이 섬기며 달의 그림자에서 신비로운 힘을 얻었다고 해. 그러나 한 차례의 정변으로 검은 태양이 붉은 달의 자리를 차지하며 켄리아의 상징이 됐지. 그렇게 국가는 새로운 왕조를 맞이했어. 붉은 달이 멸망한 지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검은 태양 왕조의 마지막 군주인 검은 왕은 달이 남긴 비밀을 탐냈어요. 그래서 달 사냥꾼에게 은밀히 붉은 달의 잔당을 붙잡으라고 지시했죠. 그때 달 사냥꾼은 아직 미치지 않았고 언행도 지극히 정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솔린디스라는 약혼녀가 있었더군요. 왜 그러시죠? 베드르 폴니르 라인도티르 솔린디스. 다른 단서는 예를 들면 약혼녀가 어떤 사람인지라든가. 어디 보자. 약혼녀는 신비원의 연구원이었는데 뭔가 다른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 그리고 달 사냥꾼의 조각에 왠지 솔린디스의 기억이 섞여 있었어요. 아주 단편적인 기억이긴 했지만요. 단서가 꽤 많군. 적어도 솔린디스가 살아있었을 때의 달 사냥꾼은 제정신인데다가 멀쩡했다는 거지. 그렇다면 녀석이 품은 집념이 바로 솔린디스겠군. 켄리아 사람이라 순혈일까 혼혈일까? 그건 왜 물어? 아! 순혈 켄리아인이라면! 맞아! 카피타노처럼 말이야! 솔린디스를 찾으면 달 사냥꾼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가능성은 있지만 그런 기적에 모든 희망을 걸 수는 없어요. 네페르가 아는 상인 이름이 돌이었지. 그분한테 조사를 의뢰해봐야겠어. 좋아. 지금부터 다시 팀을 나눠서 움직인다. 여행자, 페이몬, 콜롬비나 양과 아를레키노 씨는 무지개달의 정수를 찾으러 가도록. 다른 사람들은 쿠타르님을 잡으려는 광란의 사냥이 더 흉포해진 걸 봤어요. 이대로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도 위험하니 저는 신도들을 모아 이들을 소탕하겠습니다. 일단 비밀의 집으로 돌아가서 보스랑 합류할게. 각자 정확히 할 일이 있군. 마음에 들어.
광란의 사냥이 활발해진 만큼 등지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야. 이 소식을 플린스에게 전할 사람이 필요해. 일단 내가 여기 남겠다. 플린스와 아이노, 이네파가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다음 계획을 상의하도록 하지. 시간이 촉박하니 우린 먼저 가보도록 하지. 저희도 바로 움직여서 최대한 시간을 벌어볼게요. 너무 긴장하지 마. 상황이 상황인 만큼 나도 지원을 불러뒀으니 금방 새로운 동료가 도착할 거다. 그럼 다들 몸조심하도록. 해산! 저희 왔습니다. 조금 일찍 온 건가요? 아니면 너무 늦었나요? 조금 늦었어.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음 행동에 착수했지. 달의 신 아가씨는 새로운 조력자를 찾아왔고 네페르 사장도 단서를 찾았더군. 그쪽은 잘 풀렸나? 그럭저럭. 근데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미끼가 파괴되는 속도가 내 예상보다 훨씬 빨라. 이따가 더 만들 생각이지만 지금은 일단 쉴래. 너무 힘들어. 이네파, 방금 우리가 플린스 오빠랑 한 얘기를 바르카 아저씨한테도 전해줘. 네. 바르카님, 전에 광란의 사냥의 근원을 조사하러 암스 바르투니르 호수에 가셨지만 단순 눈속임이었다고 하셨죠. 하지만 플린스님의 정보에 따르면 바르카님이 호수로 향하시기 전에도 노드크라이에 수차례의 광란의 사냥이 터졌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달 사냥꾼은 부활하기 전이라 힘이 제한적이었으니 이론적으로 그자에겐 두 곳에서 동시 범행을 할 방도가 없습니다. 플린스? 등지기들이 힘을 모아 광란의 사냥 재해에 맞서는 중인데 네 도움이 필요하다더군. 아이노, 난 네가 미끼에서 그치지 않고 더 훌륭한 기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 믿어. 하지만 일단은 여기서 푹 쉬도록 해. 나는 이네파와 다시 호수에 가서 다른 단서가 있나 찾아보도록 하지. 내가 아저씨는 이렇게 말할 거라고 했지. 약속대로 일주일 동안 내 디저트 섭취량에 간섭하지 마. 정보 업데이트 완료. 아이노님의 예상 적중률을 상향 조정합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지? 바르카 씨가 정보를 듣고 나서 어떤 판단을 내리실지 내기를 했거든요. 누구라도 똑같은 판단을 내렸을 거야. 이 정도 일 가지고 내기는. 다만 저희끼리도 사전에 상의를 마쳤습니다. 호수 조사는 이네파 양에게 맡기고 당신은 여기 남아주십시오. 이곳에는 전원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게다가 달사냥꾼을 습격할 때 입은 부상도 아직 낫지 않으셨겠죠. 가장 편한 일을 맡아버렸군. 그래, 다들 고맙다. 또 보자고. 여기가 좋겠군. 두 세계를 연결하는 문으로 삼기에 적합하겠어. 아를레키노, 따라오래서 오긴 했는데 무슨 방법을 쓰려는 거야? 우린 아직 하나도 모르겠어. 콜롬비나조차 무지개달 정수의 행방을 모르는데 넌 어떻게 알아? 간단해. 내가 바로 붉은 달 왕실의 혈통이자 두 세계의 불의 생존자니까. 뭐? 정말이야? 아까 다 같이 얘기하던 켄리아의 그 붉은 달 왕조라고? 너희가 놀라는 것도 무리는 아니야. 나도 처음 알았을 땐 믿기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본 후에는 빠르게 받아들였지. 납득할 만한 징조가 있었거든. 나는 어릴 때 내가 특수한 불꽃을 조종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건 피처럼 내 몸속을 흐르며 내 신경을 달구었지. 내 감정이 격해지거나 빛빛 화염의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불꽃 속의 어떤 존재가 내 몸을 침식해오기도 했어. 맞아. 이 팔도 그 덕분이지. 처음엔 일종의 저주로 여겼었는데 집행관이 된 후 피에로에게 나의 출신에 대해 듣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조사를 통해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지. 예를 들어 붉은 달이라는 건 무지개 달이 깨진 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심연과 결합한 산물이다. 내가 사용하는 빛빛 화염은 붉은 달의 힘, 이 안에는 무지개 달의 생존의 권능과 심연의 영향이 모두 담겨 있지. 심연은 다들 잘 알겠지. 내가 그 힘을 이용하면 심연도 나의 영혼을 노려온다. 손끝부터 팔뚝까지 이어진 이 기이한 검은색이 바로 심연 침식의 흔적이지. 전에 네가 그랬었지. 언젠가 침식이 심장까지 퍼지면 넌 달인 존재가 되어버릴 거라고. 그래. 그래서 난 가급적 힘을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아. 이건 이 힘과 나 사이에 오랜 줄다리기라 할 수 있다. 아를레키노. 내 얘기는 다음에 다시 하지. 붉은 달과 무지개 달에 대해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 정리 좀 해볼게. 켄니아 사람이 섬기던 붉은 달의 원형이 실은 세 달 중 하나인 무지개 달이라는 거지? 즉, 그때의 켄니아 사람은 지금의 서리달 아이랑 비슷했다는 거네? 많은 역사가 먼지 속으로 사라졌으니 자세한 건 우리도 알 길이 없어. 다만 내 추측으로는 케니아 사람은 달을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않았지. 무지개 달의 유해는 그들과 심연을 연결하는 매개체일 뿐이었어. 훗날 누군가 심연과 직접 접촉하는 방법을 알아냈는지 아니면 이념의 차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무리가 정변을 일으켜 붉은 달 왕실의 혈통을 몰아냈다. 하지만 검은 태양이 제 아무리 높이 떠도 붉은 달빛은 사라지지 않아. 내 존재가 바로 그 증거지. 너희 처음 봤을 때 너에게서 익숙한 기운을 느꼈어. 너를 통해 신비롭고 붉은 그 달이 희미하게 보였지. 네 불꽃에 비치는 달의 그림자와 이상한 검은 기운까지도. 비밀을 지켜줘서 고맙군. 붉은 달은 아직 베일에 쌓인 게 많지만 사람들이 연구라는 명목으로 날 찾아오는 건 원치 않거든. 자, 시간이 없다. 더 궁금한 게 있어도 일단은 움직일까? 산드로네가 편지로 전한 말에 따르면 넌 무지개 달의 정수를 수용할 수 없어서 나에게 잠시 맡기고 싶어 한다던데. 맞나? 맞아. 그건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기도 해. 무지개 달인 네 출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달의 정수를 보관하고 있으면 너의 힘도 더욱 강력해질 테니까. 좋아. 그럼 시작하지. 시작? 여기가 붉은 달이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집행관이 되었을 때 피에로가 페르넬이라는 책을 선물해줬다. 사랑에 빠진 헤레브란트라고도 불리는 책이지. 폰타인에서도 구할 수 있는 붉은 달 왕조 시대의 사랑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 인물들의 서사를 배제하고 보면 아주 흥미로운 일이 기록되어 있더군. 책에 따르면 붉은 달 시대의 보유관은 세계 밖에서 온 아이를 거두고 그들을 위해 특수한 입소 의식을 진행했다. 세상 밖에서 온 아이? 입소 의식? 그래. 붉은 달의 현인은 세상 밖에서 신을 초월한 존재를 찾고자 했어. 그리고 그들이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세련을 진행했지. 그들은 데려온 아이들에게 벽난로의 환풍 통로를 기어가게 하며 죽었느냐, 보았느냐라고 물었어. 아이가 자신은 죽었으며 붉은 달을 보았다고 인정할 때까지. 의식을 통과하면 어른들은 그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지. 너는 벽난로 속 두세 개의 불을 지나 지금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책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낙인을 찍어 영원히 붉은 달빛 아래 살게 한 듯 하더군.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붉은 달의 정수가 느껴지지 않았구나. 특수한 공간에 봉인되어서
의식을 통해서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야. 근데 여긴 벽난로도 통로도 없잖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하나? 내가 가서 벽돌을 찾아올게. 괜찮아. 통로는 형식일 뿐. 중요한 건 두세 개의 불을 통과하는 거니까. 두세 개의 불은 내 몸속에 있는 특수한 불꽃이고, 이 불꽃에 탄 사람은 세상에 유령과 같은 잔영을 남겨.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게 생과 사의 두 세계를 잇는다고 믿고 이런 이름을 붙였지. 아무튼 내 힘으로 그 공간으로 통하는 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거다. 다만 나는 여기서 통로를 유지해야 하니 같이 갈 수는 없어. 여기서부터는 너희끼리 가야 해. 좋아. 그럼 문을 열도록 하지. 여행자, 나한테 달빛을 좀 더 나눠줘. 쓸 일이 있을지도 몰라. 고마워. 힘이 조금 회복됐어. 위험한 일이 생기면 너희를 데리고 작은 공간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을 거야. 과거의 일곱 빛깔 주인이자 오늘날의 위대한 어머니여, 붉은색을 두른 두세 개의 통치자여, 불로 끊고 불로 이으니 스스로를 바쳐 당신의 강림을 청하나이다. 충고하나지. 문을 통과할 때 어떤 말을 들어도 대답하지 말도록. 알겠어. 안에서 기분 나쁜 먹구름과 익숙한 달빛의 존재가 느껴져. 변해버린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기분이야. 가자.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건은 종종 아주 작은 계기로부터 시작되지.